안녕하세요. 공간의 이해를 통해서 공동체 세우기와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또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덕은동 공동체의 최규창 대표의 공간은 힘이 세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최규창 대표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나 감동적으로 반응하고 공감해 주신 차유주 씨 오셨고요. 네, 그리고 채령 씨, 그리고 박수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나서요. 매일 보던 공간이고 생활하던 공간인데 굉장히 색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좀 딱딱한 내용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재밌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지적 능력이 탁월하셔서 그렇죠. 네, 완벽하게 다 이해하신 걸로 저도 추측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우리의 의식과 언어와 공간의 관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정리는 잘 하셨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비슷한 형태의 가구까지 합치면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이 생긴 집에 살고 있어요. 네. 똑같은 공간에 살면 의식도 비슷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공간론적으로 보면 아직도 약간 전체주의적 사회입니다. 뭐 하자고 하면 우르르 집단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회예요. 맞아요. 아직도 그래서 다양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좀 약한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것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일종의 공간의 어떤 독재나 공간의 폭력성 같은 것이 사실 저희 사회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좀 군사 문화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다 군대 갔다 오잖아요. 네. 특히 가장 젊을 때 20살, 21살 때 군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가치관을 거기서 배워오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화가 이 군대라는 공간이 가지는 그 힘도 대단하거든요. 네. 예. 그렇죠.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주체를 소거하고 철저하게 명령에 복종하는 시스템을 내재화시키는 게 군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에서 오래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로 다시 포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죠. 네. 극단적인 예로 작년에도 어떤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보면 뭐 어떤 복학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막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녹음한 걸 보니까 뭐 이게 군대에서 마치 자기 쫄병을 구타하고 얼차려 주듯이 일어나 앉아 뭐 10살 때까지 일어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구원 세지 않는다. 그렇죠. 속으로 되게 시켰나요? 네. 근데 그 여자분은 밤새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거의 생명유혹을 느꼈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군대라고 하죠. 물론 이제 그 숫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때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때 그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로마의 군사 문화가 완전히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으로 거의 군대와 진배 없는 공간을 가진 도시였죠. 그래서 마치 이 공간이 견고한 진을 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로 성경 기자들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가옥 구조에서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하게 생긴 건물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의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물건 정리정돈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가 놀는 장난감은 매일 자기가 치우게 합니다. 그런데 발달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그것이 때로는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맞아. 어디가 논 상태.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린애들은 자기 주변의 공간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가 자기 물건을 배치하고 자기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쓴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놔둬라.
그럼 아이들은 그거를 훈련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제자리라는 걸 누가 정한 거예요? 엄마. 아이의 엄마가 제자리가 정한 아니군요. 노래도 아이들은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제자리. 이거 진짜 어린이집에서 배워. 그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군사문화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군대에서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총, 그러네. 탄창, 헬멧, 하이바 어디든 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자기 물건을 자기가 놓고 싶은 곳에 놔야죠.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찾기 불편하다고 아이들을 꾸중하고 훈육하고 제자리에 놓는 거를 매일 가르치면 왜 이렇게 찔리죠? 그래, 우리 엄마들 좀 반성해줘. 네. 나도 맨날 야단 맞아. 야단하는 아이들이 완성되셨어야 가능성이 돼요.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네. 있대. 가능성이 있대. 아직도 가능성이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티브 잡스나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그 남들보다 탁월하게 운해를 잘 사용하는 분들은요, 직관력이 뛰어난 분들은 책상이 어지러워요. 책을 쌓아놓고 맨날 얘기 들어, 맨날. 나 진짜 지저분해. 천재신가요? 네, 진짜. 네. 책상 장난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쌓아놓고 서리 더미에서 살아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기는 알아요. 맞아. 자기가 배치한 공간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와서 싹 청소해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자기의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맞아요. 네, 자기가 놔두는 곳이 늘 있거든요.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 공간을 배치하는 방식이 있고 룰이 있어요. 근데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죠. 기가 막히네. 그래서 개성이 소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교집합으로서의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와 너와 또 제3자가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우리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여기에 헌신하도록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교회의 룰과 그죠? 어떤 교리와 제도에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여기에 헌신을 해야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마치 어떤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공통 부모에 항상 뭘 뒀냐면 하나님의 뜻을 뒀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좌뇌의 언어적 기능으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사람이 언어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설이라 그래요. 네, 신의 성품을 인간의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한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든가 뭐 분노하신다든가 인간의 질투하고는 다르겠죠. 네.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걸 질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대에 젤럿 당이라고 있잖아요. 젤럿, 열심당원. 네. 그 열심이란 말이거든, 지일이라는 말이. 근데 그게 어원이 원래 젤러스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도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칼로 처단하는. 그 의미는 시대마다 달라져요. 개념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고통이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많이 다른 사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어머. 행복지수가 높아요. 근데 어떤 사회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아주 힘들게 느끼죠. 어머. 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봐도 60년대, 50년대생들 부모님들이 보면은 이게 뭐가 힘들다 그러냐고 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네.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같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폭력이 됩니다. 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시대와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일이지, 부모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강요하거나 또는 부모의 자산을 물려줘서 아이들이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법, 자기가 공간을 배치하고 전술을 짜고 자기 인생을 공동체를 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찾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정말 저희 아이가 자기 전에요 베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 우리 4살짜리도 그래. 아니 근데 그걸 보고 그래 잘했다가 아니라 이제 자야지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 엄마들이 이런다니까요. 저는요, 그 4살짜리가 장난감을 다 빼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또 어떤 장난감, 이쪽에는 어떤 맞아, 장난감, 여기 우리 어떤 아는 장난감인데 왜 여기다 뒀어 그러면 얘는 여기 문을 지켜야 되고 얘는 이유가 뭐 있구나. 누나를 지켜야 되고 얘는 뭐 세상에. 같이 자는 거 이게 있는데 아, 그걸 내가. 딱 하자마자 불 끄기 전에 제자리 제자리. 네.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엄마와 같이 그리고 그 이유를 납득을 시켜주면서 같이 공간을 배치를 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네. 진짜 배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15년 전에 네. 몇 가정 부부들이 모여서 네. 같이 성경 공부를 매주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사실 현대 도시 사회에서 이 도시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바쁘잖아요. 네. 한번 모임 가면은 기본 1시간, 1시간 반을 길에서 버려야 되고 맞아요. 또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아기들이 어렸죠. 그 뭐 애기 한번 외출하려면 아시죠? 바리바리 다리가 젖병부터 뭐 분유하고 뭐 기저귀하고 다 싸가지고 네. 물론 이제 아내들이 하니까 저는 짐만 들어주는데 애 둘이 있는 집은 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차 뒤에 싣고 그래서 모임을 가면 모임 끝나고 집에 오면 또 이제 거의 자정이 다 돼요. 그럼 피곤해요. 저는 사실 좀 늦게 자는 편이라서 괜찮은데 저희 아내는 좀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11시 다 돼가면 이제 거의 영혼이 광탈 상태로 눈꺼풀이 반이 내려와요. 그럼 저희 아내가 저보다 신앙심도 훨씬 좋고 훨씬 성실하고 신실한 자매인데 몸이 피곤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임도 못 가겠다. 그렇게 됐지.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모인 자리에서 제안을 했어요. 야, 그럼 우리가 좀 가까이서 살면 모임하기 좋지 않겠느냐. 와. 그러니까 다들 맞아.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같은 동네를 정해서 거기 아파트나 뭐 빌라나 가까이 집을 얻어서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 여러 가정이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그렇죠. 집들이 인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또 생활 수준도 다 달라서 이게 어떻게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러면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 코너에 몰린 거예요. 저희가 야, 우리가 헤어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같이 집을 짓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서 집을 짓기로 했어요.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짓을 이제 한 거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야. 네. 진짜 행동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한테는 엄청난 그러니까요. 도전이었죠. 그럼요. 모험이고 도전이죠. 집 짓는 게 힘들거든요. 한 집만 지어도 힘든데 그 여러 집이 모여서 짓는다는 거는 네. 그때 저희 멤버들이 다 직장인들이고 뭐 은행원, 그다음에 대기업 연구원 뭐 이런 친구들이었거든요. 네. 한 분은 목사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뭐 건축에 그 건자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했죠. 뭐 용적률이 뭐고 건폐율이 뭐고 그때부터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웬일이야. 그리고 매주 같이 땅을 보러 다녔어요. 이야, 재밌다. 성경 공부로 전체로. 시작돼서 네네. 건축 공부로 넘어갔네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에 처음 눈을 뜨게 됐고, 그러면서 땅을 보는 방법도 좀 알게 되고, 야. 대충 지금도 저희는 대충 땅만 봐도 따로 만나시죠. 가설계가 대충 돼요. 저는 꼭 만나봐야 돼요. 따로 만나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땅을 건물을 얼마까지 질 수 있겠다. 뭐 대충 그 정도까지 저희가 뛰어보면 알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참 몰랐죠, 저희들이. 그래서 짓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정말 저희는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젊은 부부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게. 근데 지금 현재 전세금으로 다 돈이 묶여 있는데 땅은 사야 되고 또 어디서 빌려와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든지. 네. 그래서 다들 뭐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우리가 이래도 되나? 그리고 특히 저희 부모님들이 그쵸. 이제 많이 부모님들이. 반대하셨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예. 저희 부모님들은 험한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네. 가까운 친구들이 뭘 같이 투자하거나 일을 동업하면 도모하면서 안 된다. 성공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저희가 땅을 이미 계약을 했거든요. 가정별로 꽤 큰 돈을 계약금으로 다 냈어요. 그 마지막 잔금 주는 날 전날 밤에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그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안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정도로. 네. 어머님께서.
차라리 그 돈 몇천만 원 날리고 친구를 잃지 않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왜냐면 나중에 걱정하실 만. 정말 실행을 하면 너희는 친구들끼리 아마 원수가 될 거다. 왜냐하면 나쁜 일이 분명히 벌어질 텐데 그때 서로를 원망할 거 아니냐. 먼저 하자 그랬던 저를 원망할 거고 중간에 그 일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다른 친구를 원망할 거고 그러면서 서로 찢어지고 원수가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시대마다 우리의 개념이 다르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요 그 삶의 중요한 처세술이 뭐였냐면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한다.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계속 거짓말한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한 번 그다음에 별성 싶은 나무는 떡 뒤부터 알아본다. 뭐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냐.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경험적으로 그 말은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저희 세대만 넘어와도 조금 바뀌거든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약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상황이 됐어요, 사회가. 그 저희는 그래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믿어요, 저는. 그리고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실패도 성공의 일부인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의 개념으로는 실패는 끝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잘 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승진할 때 제때 승진을 못하면 영원히 승진을 못해요. 맞아요. 그 밑에 사람이 먼저 승진하면 퇴사를 해야 돼요. 지방으로 발령 나거나.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건 실패거든요, 일종의. 승진해서 탈락된 것은. 그 실패한 사람에겐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죠. 너희가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재기가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복구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 건축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그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그 세컨드 스테이지로 새로운 공동체를 훨씬 크게 지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15년 전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효과. 성공의 어머니네. 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와. 아주 디테일한 너무 것까지. 힘드셨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꼼꼼하게 다 과정을 다 점검해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기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게 좀 어려웠죠. 네, 저희가 두 번째는 농지를 사서 개발을 했거든요. 대단하시다. 개발은 실제로 건설회사가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어머. 근데 지금 1년, 준공 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세금을 다 못 낸 게 있어서 지금도 그 고양시 당국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애매한 게 많거든요. 네. 그 저희가 지금 자료 모으고 있는데 또 여하튼 박사 되시겠네. 야, 진짜. 네. 야, 이제 세금까지 뭐.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저희. 용도 변경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용도 변경했어요. 그래서 거기 또 개발 관련된 이익 환수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세금 많이 나가시죠. 저희가 농지를 개간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농지를 또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맞아요. 비용도 내야 되고요. 거기 농사. 네.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 법상 우리나라의 농지는 일정 규모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다른 곳에 임야를 농지로 다시 개간해야 돼요. 진짜 그래요? 여러모로 공부하네요. 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다. 그때 15년 전에는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고 대안을 찾고 정말 퇴근하면 그냥 맨날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했던 일들이 많은데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게. 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15년 전에 많은 체험들을 했었고 그 공동체를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게 됐죠. 그게 2003년 3월입니다. 와. 네, 몇 지금 가정이 들어가셨어요? 그때 6가정이 들어갔어요. 부럽다. 우리 6가정 있는데 네. 나중에 예, 말씀드릴게요. 부럽다. 그 6가정은 이제 처음 살아보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대문과 대문을 마주하고 한 건물 내에 살게 되는 거죠. 대박. 아이들이 네 집 내 집 없이 뛰어다녀요. 아우 좋아. 아이들이 아우, 진짜 좋아. 좋겠다. 그렇지. 아이들의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놀면 때가 되면 다 밥을 먹여요. 그냥. 그때 아기가 몇 살이었을까요? 저희 큰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뭐 그때가 한 15년 전이니까. 5살? 딱 중3 막 고1 중 그렇죠. 그때. 그리고 둘째는 태어나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걔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돼 있죠. 어머. 그래서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뭐 그 있는 집에서 씻고 같이 목욕하고 밥 먹고 놀다 가는 거예요. 공동 육아.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손님이 데려온 아이들이면 잘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다 우리 조카들이고 이모 삼촌이니까 네. 그냥 있는 거 먹이고 더 하고 덜 할 거 없이. 숟가락 하나 더 올려서 먹이고 그러네. 그리고 여자애들끼리 놀고 있으면 그냥 다 목욕탕 몰아서 같이 샤워하고 다 자기 집에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옷을 옆집 애들이 입고 있고 옆집 장난감 우리 집에 다 와 있고 진짜 공동체네. 사실은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할아버지가 손자 주겠다고 비싼 장난감 사주셨는데 하루 썼는데 옆집에 가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참. 진짜 그렇다. 네, 그 작은 그리고 우리 것들. 그릇도 다 저희 가 있는데 그것도 괜히 달라고 하면 또 마음 상할까봐 좀 그런 말도 함부로 못하고 네. 트리플 A형들은 힘들지. 아니, 또 아빠들은 네. 이럴 수 있어도 엄마들은 세세하게 네. 뭔가 약간 좀 꺼림직한 것들이 네, 좀 있습니다. 있었을 텐데요. 그게 단순히 물건을 서로 원위치를 시킨다는 개념뿐 아니라 네, 감정적으로. 이 물건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하는 데거든요. 내가 물건도 안 줄 사람으로 보여? 막 이런 식의 느낌을 맞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 정말 항상 이 어려워. 물질은 정신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워. 네, 그래서 우리가 몇 달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종의 룰을 정했어요. 그래서 매주 단위로 그릇하고 장난감은 다 원위치를 시켜준다. 그 이후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숟가락만 딱 보니까 누구 집 숟가락인지 딱 알아요. 이 장난감도 다 알고요. 그릇 모양만도 다 알아요. 찻잔도 다 알고요. 그리고 경영학 이론에 보면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걸 본받는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들이 주로 그 기법을 쓰거든요. 네.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 인사관리를 잘한다. 그럼 그 인사관리 기법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회사들도 쓰게 해주는 그게 컨설팅 회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 맥킨지가 어떻게 컨설팅을 하는지를 다른 회사가 또 본받듯이 그래서 저희도 모든 요소에 있어서 베스트 프랙티스 룰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저 집 남편은 청소도 잘하는데. 아, 그런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러면 우리 집 스트레스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처음에는 네. 생전 집에 와서 청소 안 하던 분들이 보게 걱정이 되잖아요. 많고. 옆집에서. 그러니까. 얘기가 다 서로 통용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도 야 그냥 적당히 좀 하자 이제 좀 너만 손해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하죠. 그러면은 크게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대부분 남자들이 일을 안 하는 이유가 자기의 자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더 힘든 일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 오면 내가 밖에 가부장이고 나가서 남편이고 힘들었는데. 아빠인데라는 뭐 그런 자의식이 있어서 잘 하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옆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형이고 선배인 사람들도 걷어붙이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덜 창피하잖아요. 그거 하게 되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가장 그중에 잘하는 현모 양처는 약간 옛날 개념이고요. 네. 어쨌든 가장 그 가정을 잘 꾸려간다고 보이는 그 가정의 주부의 모습을 본받게 돼요. 네. 네. 아, 나도 남편한테 저렇게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성품이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 우리는 요즘 네. 안 좋은 것만 보고 네. 예를 들어 쟤도 노네 나도 놀아야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장점을 서로 찾아서 한다는 것 그러게요. 자체가 마음밭이 이미 그렇죠. 그래도 기본이 되신 분들이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리더는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리더의 기능이 있죠. 네, 기능. 그 기능이 돌아가면서 있죠. 어떤 한 사람이 리더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멋있다.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잘한다. 그럼 그 사람을 본받아요.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요. 예를 들면 가정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는 제일 연장자이신 목사님이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주면서 하게 돼요. 너무 좋다. 멋있다. 근데 기가 또 막히다. 한편으로 뭐 세금 문제가 걸린다. 네. 그럼 거기서 세금을 제일 잘하는 형제가 리더가 되죠. 네, 그 기능에 따라서 리더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게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다. 아나운서는 안내방송 계속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저희 덕은동이 시골이라서 네. 네, 매일 아침마다 정겨운 동네 아침 방송이 나오는데 네, 이장님. 아침마다 그 소리에 깨는데 네. 아, 좋은 목소리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지만 또 워스트 프랙티스도 있겠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워스트 프랙티스는 벌어지지 않아요. 네. 자연적으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더 나빠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네, 그래도 결혼을 한 이유가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은 이유가 하나님 뜻 안에서 키우고 싶어서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 지향성이 있는 한은 공동체는 어그러진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렇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그런 워스트 상태가 벌어져요. 그렇죠. 하지만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건대는. 네, 그래서 아이들은 10여 명의 아이들이 대가족처럼 뛰어놀잖아요. 와.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대가족이 살았던 그 효용을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 속에서 뭘 배우냐면 질서를 배우고 네. 자기들 나름대로 함께 하는 법을 배워요. 요즘 아이들이 보통 하나나 둘이잖아요. 네. 그냥 외롭기도 하고 또 하나인 아이들이 굉장히 자의식이 조기에 팽창돼요. 네. 그래서 전부 다 내가 할 거야.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인 아이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줄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을 공간을 자기중심적으로 다 배치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한 명 키우는 집 아이들과 또 부딪히죠.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예, 그 갈등은 해소가 안 됩니다. 이미 그 공간이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더불어 자라는 아이들은 공간을 쉐어하는 법을 배우죠.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한 7, 8살 정도 때 저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남자들은 장 보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아이들을 보면서 앉아 있어요. 저희 아내가 사러 다니고. 다 똑같나 봐요. 네. 근데 우리 애가 어떻게 하는, 저는 이제 책을 보고 있고 우리 애는 요만한 그 PMP라는 옛날 그 영화 보여주는 기계로 네. 제가 애들을 탐 앤 제리 뭐 이런 거 보여줬거든요. 근데 마트에 온 다른 아이들이 그 옆에 이렇게 와서 같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타인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럼 보통 아이들은 모르는 애가 옆에 오면 이렇게 맞아. 가라 네. 그래요. 내가 보는데 방해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애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때 한 1학년쯤 됐을 때인데 자기가 옆으로 의자를 이렇게 비키면서 이렇게 가운데도 같이 보더라고요. 오, 녀석 기특한데, 근데 좀 있으니까 2명이 더 와요. 그러니까 다시 의자를 다시 배치시켜요. 그래서 요 조그만 걸로 같이 볼 수 있게. 그 이 부모들도 모르는 애랑 같이 뭘 보니까 말려야 되는데 너무 잘 있으니까 그 부모들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멀리서 보고 있고. 좀 애들이 더 늘어나요. 요 조그만 거 하나로 한 7, 8명 애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우리 애가 물어봐요. 몇 학년이야? 몇 살이야? 그러면 얘는 2학년, 3학년, 형이네, 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동생이니까 동생으로 잘 배려를 해줘요. 거기서 이미 질서가 만들어져요. 어머.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저런 건 집에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배웠을까? 우리 애들이 공동체에서 같이 놀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요. 어머.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힘이구나. 되게 신기하다. 그 공간을 자기가 배치하더라니까요. 아이가, 7살, 8살 된 애가. 다툼이 없는 공간으로. 근데 자기가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죠. 야, 좀 저리 가봐. 비켜. 맞아요. 너만 보냐? 이렇게 하면 싸움이 나거든요. 아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공간을 형성하는 애들은 100%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공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이 어떻게 의식을 형성하는지가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타인을 내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공간이 있어야 타자를 수용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공간의 가치들이에요. 네. 우리는 어떤 가치로 이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는가. 그걸 이제 제가 다른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 첫 번째는 단순성의 원리예요. 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요. 네. 주일은 사실 쉬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월요일은 너무 피곤해요. 주일날 쉬지 못하니까. 저희도 교회에서 제가 맡은 일들이 꽤 많아서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저희 아내랑 아이들은 식당에서 저를 기다리는데 저는 회의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오후에도 뭐 운영위원회, 구역장 모임, 뭐 리더 모임 계속 있어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들은 기다리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걸로 사실 충분하거든요. 네. 생텍 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이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 뺄래야 뺄 것이 없는 상태다. 그게 완벽한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이거 꼭 해야 돼? 이따 빼. 이거 꼭 있어야 돼? 빼. 다 빼고 나서 이것마저 없으면 도저히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지점까지 다 빼버린다면 그게 완전. 저는 그게 완벽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에 꼭 건물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서로가 케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게 교회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를 가져가면 되고요. 그 외에 잉여의 시간과 잉여의 돈과 잉여의 자산과 자기의 재능들은 바깥으로 쓰면 되죠. 맞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의 자산을 다 교회 자체의 교회에서. 유지를 위해서 쓰죠. 네. 배불리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일단은 쉬자. 왜냐하면 안식이 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최상위 개념입니다. 네. 사람보다 저는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하니까 그들은 몇백 년간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나무도 주워가고 뭐 텐트도 고치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텐트 밖으로 나오지도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무조건 쉬어라. 뒹굴뒹굴 굴러라 이거죠. 그게 내가 너희를 만든 너희의 원래 울지 마세요, 모습이다. 울지 마세요. 저 울고 울려고 그래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쉬어야 우리가 평일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일날은 세속적인 일을 하고 거기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주일날 가서 다 회개해야 되니까 주일날 굉장히 강도 높은 종교적 프로그램에 자기 몸을 던지죠. 회개하다 그럴 때는 끝나.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휴식, 안식, 단순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자연이 그렇잖아요. 자연이 더 이상 뺄래야 뺄 것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인간이 거기다 자꾸 인위적인 것을 덮어서 맞아요. 화려하게 꾸며놓은 거지 사실 자연은 그 자체로 완벽하죠. 두 번째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의 구조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구조물 하에 있느냐가 그 공동체의 삶을 결정하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은 도시는 너무 밀도가 높고 너무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공간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빠른 차를 타고 가면 주변을 못 보잖아요. 네. 천천히 걸어가야 볼 수 있죠. 맞아요. 속도는 공간을 소멸시켜요. 요즘 아이들 수학여행 갔다 오면 뭐 봤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맞아요. 달리는 버스에서도 계속 휴대폰만 하거든요. 네. 네. 불국사 가서도 휴대폰만 하고 있고 관광버스에서도 밖을 경치를 봐야 되는데 계속 휴대폰만 하고 있거든요. 공간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게 공간이에요. 이게 휴대폰이 공간이에요. 지금 요즘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막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 어리고 그러니까 네. 저 걱정되는. 근데 저는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드는 생각이 공동체를 그렇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지금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떤 대안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가치들을 꼭 저희처럼 주거 공동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이미 그런 게 있어요. 아파트도 뭐 획일화돼 있고 규격화돼 있지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그날 이 집에서 밥 먹이고 목욕하고 다 하고 애들 시키고 자기 전에 양치까지 다 가져와서 하고 그 집에 가고 좀 그러면서 뭔가 힘든 육아 그런 것들 좀 나누고 그런 게 요즘 좀 하는 집도 있어요. 제가 그런 집이잖아요. 네. 저희 집 와서 다 같이 먹고 누가 후식은 또 누가 가져오고 또 제가 빵 굽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좀 하루를 좀 의미 있게 살려고 좀 노력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통 모든 집이 다 그러진 않지. 그렇죠. 참.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 그렇게 공동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 네. 제가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뜻이 맞아요. 자기에게 교집합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합집합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그 교집합으로서 공동체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교집합으로서의 공동체는 헌신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 합집합이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다름을 문제가 그냥 인정해야 다 돼. 인정이 되겠네요. 네. 그 자체로. 다양성이 인정되죠. 네. 그것을 요즘 이제 다중공동체라고도 합니다.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정부가 싫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역사가 변화되는 격변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그때 아빠는 뭐 했어? 그러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분도 있어요. 책임감 때문에 부채의식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같아요. 네. 그럼 그때 그것은 하나의 다중의 공동체죠. 각자의 목적과 개성이 살아있지만 동일한 방향을 지향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 공동체 개념은 거의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과거의 공동체 개념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도시에서 자기 자의식이 너무나 고양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의견을 통일해서 합일점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타자의 생각을 수용하면, 맞아요. 예, 수용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진다면 가능하죠.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유연성이죠. 그러네. 네.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부서지잖아요. 하지만 느슨하면서도 유연성.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끊어지지 않지만 느슨한 거. 그게 오늘날의 합집합으로서의 공동체죠. 잘된 반죽 같은 거지. 네. 마지막 가치가 이제 우정의 가치입니다. 우정은 친구들 간의 개념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호칭하셨던 호칭이 친구예요. 친구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 유일하게 계급 관계가 상정되지 않는 관계예요. 사실 제 후배한테도 반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면. 근데 친구는 10년 만에 만나도 친구고요. 20년 만에 만나도 친구예요. 친구야. 예, 친구는 수평한 관계예요. 우정의 관계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각이, 우리 개인이 이 공동체라는 구조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각자 자기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네, 마치겠습니다. 저는 공간은 힘이 세다라는 그 강의 제목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정말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 자주 하는 말들인데 같이 하는 가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두 머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머리가 될 수 있고 누구는 입이 될 수 있고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한 몸이라는 게 여기서 한 몸의 그 공동체라는 게 여기서 쓰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소중하고 여기서 소중하다는 것을 그 아이들도 보고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손님이 많이 오니까 저희 아이가 혼자 있으면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뭐 같이 이제 젓가락도 같이 나눠주고. 근데 어떤 아이는 정말 딱 보면 자기 포크만 갖다 놓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 엄마는 가만 보면 완전 개인주의 엄마. 그냥 그게 다 흐른다고 보거든요. 참 부럽네요. 네,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계속 들으면서 이제 부러웠던 게 저희가 하오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오타쿠 모임이라고. 그 저하고 그다음에 가수 저기 그 VOS의 박지연 여섯째 이번에 가진 예, 박지연 그다음에 그 노래 강균성 그리고 뮤지컬 배우 이제 이승조 그리고 이정규 예, 개가수죠. 그리고 또 이강준이라고 아나운서 이렇게 해서 6명이 있는데 저희가 하오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건데 VOS가 이제 그 박지현이 다시 이제 그 결성이 되면서 자기네가 모 방송국에서 2주 연속 1위를 하면 자기가 300평의 땅을 사겠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6집을 짓자. 네. 빨리 그랬는데 해야 되네. 2주를 못 하더라. 근데 저희들도 꿈이 그거였거든요. 네. 같이 모여가 거기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약간 흐지부지 되고 또 각자의 또 개인 그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많이 흐지부지 됐어요. 네, 지금. 네, 네. 네. 저희들도 꿈꿨던 게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뭐 가족 누구나 공동체. 꿈꿀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행을 하셨다는 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늘 들었던 얘기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그 어떤 욕망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진화하는 공동체로 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뛰어넘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 반대하셨던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그 이후에는 뭐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은 할아버지들은 못 보던 거니까요. 예, 그런 광경을. 그래서 굉장히 흐뭇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가정도 서로 원망하거나 흩어지거나 그러게요. 비판하지 않고 15년을. 네. 네, 그리고 요번에 작년에는 또 새로운 가정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또 확장됐어요. 이야. 네, 그래서 이제 또 재밌어지고 있죠. 근데 또 이렇게 확장되고 또 새로운 네. 사람들이 오고. 근데 나는
15년 전에 그렇게 정말 아찔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잘 넘어왔습니다 네. 하셨는데 왜 웃음이 났냐면 그 같이 이렇게 뭐 만약에 세무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관계되시는 분들이 딱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네. 잘 모르실까 그런 이래서. 경우도 있죠. 네. 네, 저희가 가면서 관공서를 건축을 하려면 꽤 많은 데를 가야 네. 돼요. 네, 가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시고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원칙만 따져서 네. 또 안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또 귀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네. 해결했던 부분도 있고요. 네. 네. 그런 많은 경험들이 저희한테 피와 살이 됐죠. 네.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직접 살고 계신 분을 만나니까 정말 함께하고 싶다라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용기가 좀 드는 것 같아요. 제2의 공동체를 만드실 분도 있으실 것 네. 같고, 아, 예. 네, 따라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네. 다 이제 어. 공동체로 산다, 또 이제. 같이 있을 때 2배로, 3배로 더 행복해지잖아요. 그 나눔의 행복을 이 땅에서 잘 만들어가고 계신 분을 오늘 만나서 네. 정말 즐거웠고요.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최규창 대표님 1, 2주 강의 너무 소중했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